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쓰던 HTS가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공지 없이 뭐 서비스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공지 없이 또 안 돼서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다른 HTS를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른 그 HTS를 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HTS들마다 증권사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또 뭐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코스닥이 좀 더 좋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피도 다 좋았죠. 1%대 상승이 나왔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좀 견조하게 움직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가 일단 뭐 다우존스가 움직인 폭과 비슷하게 우리 코스피가 움직였고, 또 나스닥이 움직인 폭과 비슷하게 우리 코스닥이 약간씩 적기는 조금 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FOMC고 이제 좀 이따가 새벽 4시죠. 이제 그 여름에는 서머타임이 적용이 돼갖고 새벽 3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발표를 하더니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4시가 됐는데 파월이 이제 4시, 새벽 4시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고 0.25%포인트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0.5%포인트를 올렸던 12월 FOMC 이후 첫 번째 FOMC인데 그 전에 0.75%포인트 올렸던 걸 생각하면 급격히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0.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뭐 1000포인트 빠진다 뭐 이런 그 미국에서 또 얘기도 나오고 그 S&P 500이 1000포인트가 빠지게 될 거다 뭐 그런 경고도 있었는데 대체로 거의 99% 이상 0.25%포인트 정도 이제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어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용비, 그러니까 고용 관련된 지표가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는 어렵겠구나. 금리를 이번에 0.25 그리고 하반기에 대략 10월쯤에 10월과 11월에 두 번이 있는데 대략 10월쯤에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다. 이런 10월 말 12월에 두 번 있네요. 금통위는 10월 11월에 있고 미국의 FOMC는 10월 31일 11월 1일과 12월 12, 13에 있는데 이때 이제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다 좋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 때 흐름을 같이 타야죠. 어제 이것저것 종목 서치하다가 찾아냈던 종목을 오늘 아침에 여러 종목을 샀습니다. 4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은 좀 일찍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이 급등을 해서 거의 19%, 20%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또 쫙 빠져서, 다행히 이제 저는 그래도 그 올랐던 그 폭을 다 수익을 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수익을 내고 이제 팔 수 있었고, 다른 종목들 오늘 시초가에 매수했던 종목 하나가 이제 10% 넘게 올라갔던 종목, 또 한 종목은 3% 정도, 2몇 퍼센트, 3% 가까이 이제 올랐던 종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오늘 장중에 또 한 10% 정도 올랐다가 지금 한 8% 정도 상승하고, 또 2차전지 종목 또 하나가 지금 한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 들어서 지금 오늘 이제 2월 첫날인데 1월 한 달을 보내고 또 이제 2월에 시작하는 날까지도 일단 상당한 그 좀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든든하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이렇게 쫄리는 것하고 든든한 거하고는 좀 완전히 뭐 갈릴 수밖에 없죠.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뭐 하반기에는 특히나 더 계속 비중을 줄이자 아직 참아야 한다 사면 안 된다 짧게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그냥 바로 비중을 좀 늘립시다. 또 보유할 때 짧게 끊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갑시다. 살짝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것과 이제 좀 홀딩하면서 눌림목에서 더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래도 어쨌든 대체로 팔아야 하는 오늘처럼 뭐 19%, 20%씩 오르다가 마이너스 뭐 6, 7%까지 빠지다가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당연히 팔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눌림목을 준 다음에 또 급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오늘도 저 보유 종목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 지수를 보면서 큰 틀을 잡고 그 큰 틀에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대로 홀딩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지금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이제 하반기에 정말로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아직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것은 선반영을 해서 주가를 올릴 확률이 높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가를 올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증권주라든가 또 뭐 위성, 방산, 바이오 뭐 골고루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통신 위성이 좋고 5G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좀 눌렸던 업종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바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쪽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쭉 끌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못 가는 애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올려주는 끌어올려주는 그런 키 맞추기도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이제 좋은 분위기로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그 업종 내지는 아니면 지수 차트를 보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을 깨고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도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매물 저항벽을 깨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타이밍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 길게 늘려보면은 아쉽게도 이제 저점을 이제 상승하면서 고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흐름 속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도 또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일단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보고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박스권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것저것 전부 다 골고루 감안을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13종목이 올랐고 349종목이 빠졌습니다. 1.02%가 올랐고요. 코스피 200이 1.24%가 올랐네요. 그래서 대형주들 흐름이 더 좋았고요. 코스닥은 874종목이 올랐고 605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41%가 올랐고 코스닥 150이 2.34가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해외 증시 보면요, 다우존스가 1.09%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1.02 올랐죠. 나스닥은 1.67% 올랐는데 우리 코스닥이 1.41. 어쨌든 비슷한 흐름이 연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코스피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엄청 매수했죠. 근데 양 시장의 차이 뭐냐? 코스피는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사고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양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점 하나가 아래쪽에 고객 예탁금이 어느새 49조, 50조, 지금 43조 원까지 빠졌다가 6조 원이 들어왔어요. 한 2주도 안 된 사이에.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그러니까 몰리고 있다. 그거는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는 어떤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0.37% 하락을 해서 다시 1228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 유가는 1.25%가 올랐네요. 78달러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관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외국인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1%대 상승 마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지표 개선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며 1.4%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통신장비, 제약이 강세를 보인 반면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1.31% 오르면서 어제 이제 61,000원까지 빠졌다가 61,800원으로 올렸고요. 특징주들 보면은 삼성 SDI가 많이 5% 올랐죠. 셀트리온도 5%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4%대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LG화학과 또 포스코케미칼, LG전자가 하락을 했네요. 자,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9.42%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42% 올랐습니다. 그리고 HLB, 에코프로가 4%대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4%대. 저 밑에 보시면 시총 18위 케어젠이 25% 오르기도 했고 그렇네요. 그런데 10위 JYP엔터, 15위 SM 두 종목만 하락을 해서 오늘 엔터주들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가 2.44% 하락을 하면서 다시 시총 31위로 밀렸습니다. 성일하이텍의 30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KMW와 HLB 생명과학이 6%대 상승. 오늘 5G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증권업종이 2.94, 의약품이 2.14 이렇게 올랐고요. 이게 HTS가 조금 달라서 제가 원래 쓰던 HTS는 이렇게 업종을 보면서 종목들도 볼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종목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여서 이렇게 그냥 업종만 보여드리고 업종별로 종목들 보여드릴까 하다가 조금 번잡스러운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의약품, 운수장비, 운수창고, 전기전자, 대형주 이런 업종이 좋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업종은 통신업, 그리고 전기가스업, 건설업, 음식료품, 섬유의복 이런 업종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5%대, 이게 뭐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통신장비, 제약, 코스닥 대형주, 유통,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덕이
덕분인 거니까. 그리고 안 좋았던 업종은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인터넷, 출판 매체 목재 이런 업종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매도는 538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포스코 ICT와 셀리버리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안랩, LNF, 케어젠, 펄어비스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필라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어비스가 전체 거래대금의 35.55%가 공매도였으니까 어마어마했던 거고요. 동국제약, ST큐브, ITM 반도체, 리노공업 순이었습니다. 자, 새해 첫 FOMC 지금 열리고 있고 오늘 내일 새벽 4시에 우리 시각으로 4시에 파월의 이제 발표가 있을 건데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 끝나면은 이창용 총재가 발표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0.25% 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한다는 건데 이건 다 뭐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5냐 0.25냐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파월의 입에서 어떤 뭐 강경한 어떤 매파적 발언,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절대 없다. 뭐 지금은 물가를 잡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창용 총재도 금리를 이제 해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제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지만 미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까지도 좀 안정세를 찾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금리 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식의 오늘 한국은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대담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금융 긴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면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이제 금리를 동결해 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설레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도 뭐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출지도 몰라. 우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부동산은 제일 마지막에 가겠죠. 뭐 코인 벌써 들썩인 지 오래됐고 주식 시장이 이제 움직인 다음에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아마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 시장도 상승하게 될 거고 뭐 코인은 먼저 움직일 거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가격 안정세. 이게 금리를 언제 낮춰서 어느 정도 속도로 낮추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려면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뭐 내년 초에 오게 된다면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주식시장은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지금 올해 하반기라는 게 뭐 대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략 10월쯤 뭐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쯤에 금리를 낮춘다고 만약에 시장이 가정한다면 6개월쯤 선반영해서 4월, 5월쯤에 주식시장이 먼저 뻥뻥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어떤 오차를 좀 줄이는 그런 뭐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30만 9,406주 이게 이제 500억 원어치인 거죠. 그래서
그 취득 목적이 중요한데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통해서 장내 매수를 하겠다.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뭐 기타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매수가 쫙 들어오겠죠. 장내에서 앞으로 5월 1일까지 2월 2일부터 내일부터 5월 1일까지 3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일단 주가에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정황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또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3만 7천 주 250억 원어치를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500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역시 똑같아요. 주가 안정 도모 및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방법은 장내 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튀었고 아마 당분간은 좀 견조하게 빠질 이유가 없죠. 계속 사준다는 매수 주체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5월 1일이니까 앞으로 한 달 이상 아마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이 22만 주 아니죠. 오늘 그렇죠. 외국인이 22만 1,900주 정도를 22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도 매수. 뭐 금투,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뭐 다 샀고요. 기타 금융은 약간 빨았군요. 개인만 25만 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200원이 올라서 16만 9,800원, 거의 17만 원 코앞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2만 2천 주 정도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15만 주 넘게 담고 금투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만 38만 주를 덜어냈죠. 6만 원대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제약은 외국인이 6만 4천 주, 기관이 3천 주 매수하면서 2,700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6만 6,500원까지 주가가 올랐고요. 위메이드는 반대로 외국인이 23만 주 넘게 팔았고요. 개인이 26만 주를 샀고 기관이 한 3만 주 가까이를 팔았고 그래서 개인만 매수했다. 38,050원까지 주가가 밀렸네요. 어제 그 P2E 우리나라 불허 재판 결과 나온 거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에서 좀 빠진 게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950원 빠졌으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외국인이 67만 주 매수, 기관이 24만 주 매수가 나오면서 10만 9,200원 단숨에 거의 뭐 11만 원 코앞까지 밀어 올렸고 그 기관도 보면은 금투, 뭐 사모펀드, 기금 뭐 해가지고 뭐 개인만 빼고 다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진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개인만 31만 주를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하면서 350원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외가 좀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시간외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18% 300원이 빠진 16만 9,500원. 오른쪽 시간의 단일가 위쪽 오른쪽에 있는 시간의 단일가의 위쪽 세 칸을 보시면 돼요. 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제약은 0.3% 200원이 빠진 66,300원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0.26% 100원이 빠진 37,950원. 에코프로비엠은 0.37% 400원이 오른 109,600원. 강원랜드는 0.43% 100원이 오른 23,2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중요한 이 파란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 10일, 20일, 또 240일, 그 다음에 파란색 60일선까지 뚫었습니다. 이제 위쪽에 121선 하나 남아있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상승 힌트가 계속 나온 거죠. 지금 위쪽으로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파란색 61선 위로 올라왔고 121선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일단 60일선 부근까지 이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여기에서 더 올린다고 하면 241선, 그쵸? 위쪽에서 가로지르고 있는 241선 부근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바닥은 지나간 것 같고, 이번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릴까,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봉 제약 일봉도 보면요, 그 9월 27일 이후에 저점 계속 이어 높여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이 121선 부근까지 올려서 121선에 딱 저항받고 내려온 상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도 빠지기보다는 상승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61선의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 아래쪽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선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 파란색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아까 셀트리온처럼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단숨에 481선, 5일선, 또 241선, 61선 다 뚫었고요. 241선을 마지막에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여기서 더 올릴 것 같아요. 11만 원대 후반까지, 한 12만 원 가까이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좀 여유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이 원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반대로 3일 연속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23,000 지금 150원, 그리고 시간외가 조금 더 빠졌는데 22,000원대까지 빠졌던 지난 1월 4일 날 저점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이고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떤 상황이야? 왜? 그걸 알아야 이제 미국 증시를 예상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은 다우존스가 123포인트 하락, S&P 500이 7.75포인트 하락, 나스닥은 2포인트 올랐네요. 오르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4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다우존스가 144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10.75포인트, 나스닥이 마이너스 16포인트. 그러면은 지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안 좋게 출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계심이 나올 수 있죠. 경계심이 표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출발 지점이 좀 빠진 상태로 출발을 하겠지만, 4시 이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를 보고, 그때부터 미국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증시도 내일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